네, 트래블제입니다. 저는 지금 아르헨티나 북부 지역에 있는 살타입니다. 지금이 9월 1일이고요. 제가 이렇게 고프로를 켠 이유는요. 지금 현재 여행 영상이 과테말라 영상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1년 전에 제가 찍고 다녔던 영상이에요.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기도 하고 1일 1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도 지금 그렇게 영상이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아르헨티나 여행을 하고 있는데 좀 정보를 찾기 위해서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들을 좀 찾아보는데 되게 현재 지금 상황의 경제 상황이랑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 예를 들면 지금 10,000페소짜리 생겼어요. 10,000페소짜리 지폐가 최고 고액권이거든요. 5월 3일인가부터 생겼는데 지금 영상 올라온 것들 보면 5월 이전에 찍은 것들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최고액권이 10,000페소가 아니고 1,000페소였거든요. 그래서 환전만 하면은 1,000페소짜리 1,000원짜리예요. 지금 보면 1,000원짜리인데 1,000원짜리 이만큼씩 받아와서 막 지금 물가가 이렇고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만 페소짜리 생겼기 때문에 제가 11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환전했어요. 달러랑 유로를 섞어가지고. 근데 몇 장 안 되는 거예요. 10,000페소짜리 생겼으니까 한 이만큼 정도? 지금 상황이 사람들이 생각하기 착각하기 되게 쉽겠다 생각 들고 또 그 뒤로 환율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 또 물가도 조금 더 올라온 것 같고 또 일반 유튜버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만 가요. 보면은 아르헨티나에서 물론 이제 남부 지역 파타고니아라든가 뭐 모레돈 빙하 쪽 뭐 우슈아야까지 가는데 그런 영상들도 굉장히 오래된 영상이야. 그리고 거기는 원래 물가가 높기 때문에 사실 물가를 고려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유럽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8월 18일 날 파라과이에서 아르헨티나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최신의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파라과이에서부터 쭉 아래에 들어서 아래 내려와서 그 로사리오라고 하는 거의 아르헨티나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로 큰 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르도바 여기는 세 번째 정도 돼요. 세 번째, 두 번째 그리고 투쿠만, 살타 그래서 칠레로 넘어가서 아타카마를 쭉 내려간 다음에 쭉 끝에 우슈아야까지 칠레를 타고 내려가요. 근데 이런 이 맨 위에 있는 이 칠레 이키케부터 맨 아래에 있는 우슈아야까지 이렇게 칠레를 따라서 가는 여행 루트로 이제 운전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루트도 한번 보여드리고 왜냐면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0번 국도가 굉장히 유명하고 진짜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거기가 메인으로 나와. 근데 칠레를 내려가는 길은 상당히 좀 험하기도 하고 또 길도 안 좋고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한국 돌아가기 이제 석 달 남았는데 또 마지막 모험심이 좀 발동을 하더라고요. 다 가보고 싶다. 브라질 같은 경우도 제가 다 갔거든요. 정말 여행자들이 가지 않는 아마존 정글부에서 오프로드까지 다 다녀서 제가 이렇게 병이 지금 옮아가지고 석 달째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주사 맞고 또 그 항히스타민제 처음 맞고 그랬는데 슈아이어부터 쭉 40분 국도를 타고 올라가다가 부에노스 아이레스 한 달 정도 살고 그 다음에 꺾어가지고 멘도사로 갔다가 쭉 해서 다시 칠레 이키케 가서 차를 파는 루트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석 달간의 여정을 오늘부터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환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보이시면 환율이 보이시잖아요. 오피셜 환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르헨티나 국가에서 정한 환율이에요. 1불 가지고 얼마의 페소를 받을 수 있는지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줄 수 있는 그런 환율이고요. 그리고 아래 있는 블루 달러는 암환율. 그리고 비자, 마스터, 웨스턴 유니언 환율이 있는데 이건 이제 비자 카드를 긁거나 마스터 카드를 긁거나 아니면 웨스턴 유니언에서 환전하거나 할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환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행자들은 여기서 달러를 지폐를 다른 나라에서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이제 환전상에 가가지고 암환율로 바꾸던 게 이게 이제 베스트입니다. 이게 지금 오피셜이 951이고 그 블루 달러가 1285니까 330 페소 정도 차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거의 30% 정도가 더 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비자라든가 마스터는 1200 정도인데 한 여기서 한 10% 정도 까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블루 달러 대비로는 10% 정도가 조금 선회하는 거죠. 그래도 오피셜 환율이 951이고 마스터카드가 1200이니까 거의 250이니까 그래도 20% 초반대 정도 우대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1불당 페소를 환산한 금액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또 원화로 환산해야 되는데 원화가 지금 1불당 1336원 5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 9월 1일 현재. 그래서 그걸 감안하게 되면은 대충 내가 암환전 받아가지고 받은 페소로 지출할 때 1000페소짜리의 물건 내가 산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환율로 볼 때는 1000원 정도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1대1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거 1000페소는 1000원이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놀래요.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도 인플레이션이 높아? 이렇게 물어보는 케이스지. 근데 이 1000페소라는 것도 예전에 굉장히 그 리노미네이션이라고 하나? 그 1000원짜리를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1000원짜리를 1원으로 하자. 왜냐면 너무 단위가 크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계속 1000원짜리가 1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1000분의 1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1000대 1000이라 하더라도 옛날에는 뭐 100만 대 1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여기는 매년 100%씩 물가가 오르는 나라고 예전에 300% 400%씩 올랐던 그런 나라니까. 그리고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1000페소가 1100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손해죠. 달러 지폐를 환전해서 쓴 캐시랑 비교해 볼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웨스턴 유니언을 사용하시는데 웨스턴 유니언은 제가 사용해 본 적 없어요. 달러를 좀 많이 갖고 다녀서 이제 썼기 때문에. 웨스턴 유니언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웨스턴 유니언 계좌에다가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원화를 쏴줘요. 그러면 쏴주면은 그 금액을 가지고 웨스턴 유니언 환율로 환전을 해줍니다. 그 환율이 1285인데 지금 블루 달러랑 같아 버렸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카드를 쓰지 마시고 이 나라에서는 그 웨스턴 유니언이라든가 암환율을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요. 오피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초에 500 막 600 뭐 이랬던 거 400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950일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이거는 오피셜 환율과 암환율과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일을 만들어냈냐면은 인플레이션을 폭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 달 전에 72시간 동안 나라 전체가 다 파업을 해가지고 공항이 마비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한국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가지고 남미 단톡방 남사모인가 그 남미 사랑 거기서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었고.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좌파가 에바 페론 대표되는 포퓰리즘으로 돈을 막 써가지고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해버려서 그래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지고 난리가 나서 데모하고 파업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정권이 바뀌어요. 나라가 망가지고. 근데 정권이 바뀌면 우파잖아요. 극자 정권에서 이제 극우로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밀레이 대통령인데 밀레이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엄청난 긴축을 한단 말이에요. 막 민영화 시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정부 재정도 굉장히 이제 아껴가면서 쓰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경기가 침체에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이것도 화폐가 가치가 하락이 되는 그런 요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피셜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어거지로 오피셜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이제 또 총파업을 몇 달 전에 이렇게 72시간 동안 해가지고 사회가 다 올스톱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좌파가 망치고 우파가 망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파 우파가 동시에 이렇게 바뀌는 거고 또 우리가 민영화라고 하면 좀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민영화가 되면은 기존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걸 다 가져가요. 이게 중남미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왜냐면 민영화가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세금에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중하위권들은 더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뭐 한때는 뭐 1930년대 이럴 때는 아르헨티나가 GDP 5위의 국가였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제일 유럽보다 더 잘 살았다. 그때는 유럽은 1차, 2차 대전 때문에 나라가 막 망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잘 살았던 거는 일부 백인들의 지주급 백인들이 잘 살았다는 거지 나라 전체가 되게 다 잘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칠레라든가 여기 아르헨티나라든가 사람들한테 너네 그래도 1900년대 초반에 좀 먹고 살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잘 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백인 인구가 그 96%예요. 그러니까 완전 백인 국가고 유럽 혈통이라는 그 프라우드가 강해가지고 중남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자동차들이 잘 없어요. 도요타 이런 거 없어요. 바로 옆에 파라과이까지만 해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브라질이라든가 여기 그 아르헨티나는 유럽 차들이 대세요. 뭐 폭스바겐은 조금 비싼 축에 속하는 것 같고 시트로엥이라든가 프랑스 차들, 이태리 차들 이런 게 많아요. 왜냐면 여기는 스페인하고 이태리에서 그 이민을 엄청나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호주랑 되게 비슷한 게 백호주의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남미의 백인들의 이상향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민을 받을 때 아프리칸이라든가 아시안들은 좀 배척하고 그러니까 백인들을 이제 꽉 채웠어. 그래서 진짜 여기 오면은 동남아 물가에 유럽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정말 딱 맞습니다. 근데 또 그게 또 맞는 얘기가 뭐냐면은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는 그 기득권층이 백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를 하려면 한국 사람들은 그쪽 스타일이잖아요. 왜냐면 미국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면은 뭐 적어도 4만 원, 5만 원 이 정도 주고 뭐 파스타 같은 것도 2, 3만 원 주고 이게 우리나라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이 아르헨티나는요 원래 다 백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백인 유럽 문화가 유럽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로컬이 됐어요. 그래서 스테이크를 제가 아무리 지금까지 비싼 걸 먹어봤는데도 13,000원 배 터지게 먹고 나는데 여기 아르헨티나의 소고기의 그 특징은 뭐냐면 뭐 고기만 다르긴 다른데 일단은 엄청나게 부드러워요. 그 칼로 스테이크 칼로 이렇게 자르면은 부드럽게 쓸려요. 부드럽게. 이게 정말 최고인 것 같고 다른 남미 국가들 제가 브라질도 넉 달 동안 곳곳에서 소고기를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나 더 이상 소고기 먹고 싶지 않다. 돼지고기 먹고 싶다 해가지고 파라과이사는 한국 마트에서 돼지고기 맨날 사가지고 맨날 구워 먹었는데 진짜 솔직히 저는 돼지고기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소고기를 여기는 뭐 티모 스테이크 같은 거 10,000원대에 나오고 몰 같은 데 가도 10,000원 나오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맥도날드가 빅맥 하나가 8,600원, 뭐 그 정도 8,600페소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굳이 패스트푸드를 먹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스타벅스도 거의 없어요. 커피도 기본적으로 2, 3,0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 그 브랜드화 된 거는 3,500원 이상 넘어가긴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렴한 거죠.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가 왔는데 한국의 필수품이 커피잖아요. 그게 그 정도 가격이면 한국보다는 좀 싼 편이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이제 마지막 피날레 여행지가 된 거고 지금까지는 랭킹을 볼 때는 2위, 4위, 5위, 6위, 7위 정도의 도시를 여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은 4위 도시인 로사리오 그리고 3위 도시인 코르도바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지방부터 돌아가지고 칠레로 넘어가고 다시 아르헨티나로 백할 건데 그 영상들이 아마 올라오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아르헨티나를 준비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타는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거든요. 이 정도의 그 에어비앤비인데 요거가 17불, 17,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에어비앤비로 하면은 19불인데 에어비앤비는 1박 하고 그 다음에 내고 치는 게 그 국룰이잖아요, 국룰. 그래서 주방도 뭐 이 정도로 잘 돼 있고 남자 혼자 지내기에는 괜찮아요. 이틀 정도 머물렀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르헨티나가 생각보다 치안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위험하다고 하는데 지방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 제 차가 앞에 있는데 저 2박 3일 동안 이렇게 다녔어요. 지금 저는 센트로 쪽으로 넘어가려고 이제 체크아웃 하기 바로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 가치가요 전 세계적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암 환율이 1280원까지 내려갔는데 불과 한 달 전만 제가 빨리 왔으면 1430원에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자가 여행하기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됐고 이 플랜은 올라왔는데 또 달러 가치는 떨어져가지고 킹 달러에서 약간 살짝 소심한 킹 달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그래서 지금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 달러를 환전을 좀 해야 되나 아니면은 가을이나 뭐 이럴 때 한번 뭐가 확 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 환전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디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굉장히 좋은 환율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르헨티나 영상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